제가 저희 집에 다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걸 일부러 해봤어요. 첫 번째는 입니다. 오? 예쁜데 하지 말라고 하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정말 제 친구나 뭐 부모님 집이다 하면 저는 이거 하지 말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제가 를 꼽은 이유는 살면서 절대 못 바꿉니다. 이사 가셔야 돼요. 이사 가거나 아예 이삿짐 쓴데 짐을 맡기고 다시 바꾸지 않는 한 살면서 이거 가장 중요하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할 때는 되게 좋았는데 막상 하면 이렇게 하지 말걸 이렇게 후회하거나 아니면 혹은 예진님께서 내가 우리 집이라면 난 이런 건 안 한다 싶은 그런 인테리어 시공 있을까요? 많죠. 많아요? 제가 저희 집에 다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걸 일부러 해봤어요. 그래서 오히려 장점, 단점을 좀 많이 알고 있는데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너무 중요한 게 예진 대표님은 인테리어 업에 종사하시니까 관련된 걸 많이 해보겠지만 우리 보통 사람들은 살면서 이런 거를 그렇게 많이 해볼 기회가 없잖아요. 딱 한 번 시도해보는 거기 때문에 이게 좋은지 나쁜지 참 알기가 애매한데 알려주세요. 네. 첫 번째는 모자이크 타일입니다. 모자이크 타일? 모자이크 타일 예쁜데 하지 말라고 하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제가 꼽은 모자이크 타일을 붙이는 장소는 화장실 바닥. 화장실 바닥? 네. 주방 벽이나 뭐 여러 곳에서 많이 붙이긴 하시지만 그 중에서 제일 피해야 할 장소라 하면 화장실 바닥이 아닐까 싶어요. 모자이크 타일은 이렇게 생긴 것들이죠. 네. 네모네모 뭐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동그란 모양도 있고 포인트 타일로 굉장히 많이 선호하시고 붙이시는데 저는 사실 화장실 바닥에는 안 해봤고 주방 벽에 해봤어요. 저는 약간 후회했거든요. 8, 9년 전? 그때 한창 이제 벽돌 모양 모자이크 타일이 유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 또한 발 맞추고자 모자이크 타일을 막 흰색으로 했었죠. 그리고 나서 거기서 한 1년 반 정도밖에 거주를 안 했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주방에서 이제 모자이크 타일을 쓰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튀김도 하고 요리도 하고 하면서 줄눈 매지에 음식물이 끼더라고요. 특히나 고개 같은 거 구우면 기름때가 생기잖아요. 그런 것들이 색깔이 노랗게 변해요. 그러면서 실리콘 색깔도 변하고 그래서 이거는 추천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물론 주방 벽 같은 데는 관리를 잘 하시거나 좀 살림에 관심이 있으시면 괜찮아요. 그럼 괜찮은데 그 생각을 했죠. 이거를 욕실 바닥에 쓴다면 그 욕실 바닥에 청소 조금만 안 해도 물때 생기는 거 아시죠? 미끄덩거리고 핑크색 곰팡이? 그런 것도 막 생기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줄눈이 너무 작은 것들이 들어가면 다 곰팡이가 쓸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할 때마다 계속 청소해야 되고 계속 눈에 보이고 그럴 확률이 너무나 높을 것 같아서 모자이크 타일을 물기가 있는 바닥에 쓰는 거는 피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트렌드는 어때요? 그러니까 제가 좀 이런 거에 문외한인 사람이다 보니까 요즘에는 대형 타일이 유행인 편이죠. 뭐 600에 600각이라던가 아니면 600에 1200 아예 더 큰 것들도 있거든요. 한 판으로 전체 다 붙일 수 있는 그런 타일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조금 추세인 거고 아마도 제 생각에는 유행이나 예쁘고 하이엔드로 가는 것들도 있지만 청소 관리면도 진짜 빼놓을 수 없는 장점이라서 그게 유행이 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이게 벽에다가 좀 예쁘게 활용하시는 거는 너무나 괜찮으신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바닥에 이렇게 했을 때 청소를 해주시는 분이 별도로 계시지 않는다면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근데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일단은 항시 물기가 있고 청소가 어려운 곳이면 줄눈색이 변색될 확률도 높고요. 그리고 이제 관리가 너무 어려워요. 이제 정말 제 친구나 뭐 부모님 집이다 하면 저는 이거 하지 말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두 번째는 바닥에 에폭시 시공입니다. 에폭시라고 그냥 많은 분들이 이제 불리기도 하고 뭐 셀프 레벨링, 뭐 시멘트 레진 이런 소재들을 말해요. 그래서 줄눈이 없는 형태의 바닥에 마감재를 말하고 저희 집 설원재에 되어 있는 마감재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거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하고 실험을 했어요. 우리나라는 난방 문화잖아요. 그래서 그 바닥은 수축과 팽창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그 속에 난방 배관 속에 물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데워지면서 바닥이 수축 팽창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통은 이제 장판이나 마루 다 걷어보면 크랙이 다 가 있어요. 시멘트 자체에 원래 크랙이 다 가 있고 어쩔 수 없는 크랙이에요. 그 크랙 위에 타일이나 마루나 장판이나 여러 가지들을 덮어서 사용을 하는데 이것은 노출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덮지 않고 그 위에 그냥 그 상태에서 컬러만 칠하거나 손으로 미장을 하거나 아니면 부어가지고 시멘트 소재에 마감재를 덮은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정말 안 갈라질 거라고 다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들로 방법을 해서 했어요. 근데 갈라졌어요. 갈라지면 어찌 할 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상공간에는 가능해요. 또는 상공간에는 왜? 상업 공간은 보일러가 없으니까. 그리고 저희 집 계단은 다 그걸로 했거든요. 하나도 안 갈라졌어요. 해외 사례나 유럽 핀터레스트 같은 거 보면은 되게 이거 뭐예요? 줄눈도 없고 너무 좋아요. 청소하기 좋을 것 같아요. 되게 많이 질문하시는데 갈라질 수 있다. 그래서 이 갈라짐을 인지하고 나 갈라져도 꼭 해보고 싶고 괜찮고 이게 별로 나의 삶에 거슬림이 되지 않는 그런 거라면 저는 추천을 드리는데 그게 아니다. 청소도 좀 힘들고 뭔가 이게 완성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사실은 대부분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저는 비추입니다. 이거 영상 보신 분들은 와 살았다 모르고 그냥 발랐으면 무조건 갈라지고 막 해주신 인테리어 업체나 그 시공 업체한테 왜 갈라졌냐 하실 텐데 이거는 갈라질 수밖에 없고 저는 이미 할 때부터 업체랑 잘 조율을 했어요. 그래서 한번 갈라진 거에 대해서는 이제 무상으로 AS를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래서 얼마 전에 다 한번 해주셨어요. 저는 처음부터 그 자재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했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이거를 선택한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절대 선택하시면 안 돼요. 예진님은 이런 단점이 있음에도 한 이유는 뭐예요? 저는 일단은 신소재에 대한 개인적으로 많이 탐구해보고 알아봐야 하는 약간 사명감 같은 걸 가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로. 왜냐면 다른 집에 너무 해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보증이 안 된 거를 제가 믿을 수가 없어서 저희 집에 해봤고 이게 꼭 실험만으로 한 건 아니에요. 너무 해보고 싶었어요. 또 신뢰가 확 가네. 자기 집에 직접 실험해보는 사람이네. 제가 좀 많이 해보는 편이에요. 세 번째는 단열 성능이 좋지 않은 샤시입니다. 저희가 주택도 많이 짓고 아파트 리모델링도 하잖아요. 그랬을 때 샤시에 대한 예산의 포지션이 되게 좀 큰 편이에요. 샤시가 저렴하지는 않아요, 생각보다. 공사비에서 어느 정도의 예산을 투자를 하셔야 되는 게 샤시의 항목인데 그걸 이제 다른 거 예쁜 걸로 막 하시려고 하다가 샤시에 대한 비용을 이제 줄이게 되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근데 저는 아주 고가의 샤시를 무조건 쓰세요. 이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상의 등급이 되는 샤시를 쓰는 걸로 추천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 비용을 줄이고자 이제 샤시가 완성창이 있고 조립식 창이 있어요. 완성창은 이제 공장에서 완성해오는 창인 거고 조립식 창은 공장에서 조립을 해서 오는 형태인 건데 물론 조립식 창도 잘 하시는 곳에서 오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좀 잘 해주시지 않는 곳 아니면 뭔가 이해도가 높지 않은 곳에서 해오면 틈새가 막 벌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면 아무리 이 제품 자체가 좋게 개발해서 나왔을지라도 그거를 조립하는 과정에서 단열 성능이 떨어지고 그리고 설치할 때도 잘 하지 않으면 이제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의 비용을 좀 투자하셔서 샤시는 좀 좋은 걸로 하셔야 나중에 샤시 교체는 정말 어렵거든요. 샤시가 벽들하고 다 물려 있어요. 얘만 따로 이렇게 빼가지고 가구처럼 뺄 수가 없어요. 교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 하려면 목공 작업도 해야 되고 도배도 다시 해야 되고 바닥도 물려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저는 이런 정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작은 돈 아끼려다 나중에 더 큰 돈 나가는 거 맞아요. 이런 거는 안 겪어보는 초보자들은 모르거든요. 맞아요. 샤시는 괜히 아끼려고 하지 말고 나중에 바꾸거나 교체하는 게 더 힘들고 비용이 들어가니 할 때 제대로 좋은 걸 하자. 바꾸기 정말 힘들어요. 살면서 하시는 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사실은 할 때 아주 고가 이런 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단열 성능이 있는 창으로 선택을 하시는 걸로 추천을 드립니다. 그럼 보통은 조립식보다는 완성형이 조금 더 비싼 편이에요? 네, 가격대가 좀 있죠. 사실 다양한 종류의 샤시가 너무나 많고 제가 모르는 것들 중에서도 좋은 게 아마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샤시마다 단열 성능이 나와 있는 안내되어 있는 책자나 사이트들에 들어가 보면 다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서 등급 같은 걸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샤시 회사마다 샤시 종류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다양한 등급의 샤시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느 회사다 제일 아래 등급의 샤시보다는 중간 이상 등급의 샤시를 좀 선택하시면 조금 더 안전하게 가실 수 있지 않을까. 어느 정도 괜찮은 샤시를 썼다 하면 그 옆에 벽들이나 위에 밑에에 대한 부분인데요. 좀 저렴한 자재로 대충 신경 쓰지 않고 하는 단열, 그로 인해서 생기는 결로 그리고 곰팡이 이런 것들에 저는 진짜 치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말씀만 들어보면
아니 당연히 값싼 거, 대충 이런 건 안 좋은 표현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게 네. 그렇게 많이들 하시나 엄청 많아요. 샤시를 진짜 좋은 걸 A급으로 예를 들면 해놔요. 네. 근데 그 옆에 엉망으로 해놔가지고 아무리 좋은 물건 갖다 놓으면 뭐 합니까? 옆에가 막 바람이 숭숭 들어오고 막 하는데 제가 진짜 많이 뜯어서 진짜 많이 시공해봤어요. 예전에 제가 주택 다세대 주택이었거든요. 맨 위에 집을 공사를 하면서 밑에 집은 전세나 월세를 클라이언트가 주시려고 다른 데서 공사를 하셨어요. 네. 근데 창문 쪽에 유난히 곰팡이가 너무 많이 쓸어서 저한테 봐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냥 어느 정도 공사했으면 안 쓸 텐데 해서 가서 봤어요. 근데 정말 시멘트에 벽지만 붙여놨어요. 단열재가 아무것도 안 들어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곰팡이나 결로가 생기죠. 와 근데 그거는 그 당시 때 돈 아끼려고 하다가 이후에 계속 고통받는 거네요. 근데 모르셨을 것 같고 뭐 아니면 이해도가 높지 않아서 네. 뭐 어느 정도 단열 좀 꼼꼼하게 해주세요 이렇게까지 말씀 안 하시고 그냥 알아서 잘해주시겠지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좀 알 수 있게 좀 설명해 주세요. 단열재를 안 넣은 집도 되게 많은데 무조건 이제 넣어야 돼요. 종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단열재 종류가 뭐 두께가 아주 두껍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뭐 아주 얇다고 해서 안 좋은 것도 아니고 얇은데 등급이 잘 나오는 소재도 있고 좀 두껍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의 단열재는 꼭 넣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그 다음에 단열재만 넣으면 이 단열재와 단열재가 붙어 있잖아요. 그럼 여기 사이에 틈이 또 바람이 들어오거나 얼거나 뭐 이러면서 거기 부분에 또 곰팡이가 쓸 수 있어요. 결로가 생겨서. 그래서 그 사이를 폼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벽을 말씀해 주는 거죠? 벽에다가 단열재를 이렇게 붙여요. 근데 단열재가 여기 이렇게 붙어 나가면 이제 여기 사이 단열재와 단열재가 붙는 면 네. 여기 중간에 홈이 생기거든요. 그 홈에 건으로 쏘는 폼이거든요. 그런 것들로 굉장히 꼼꼼하게 다 채워 넣으셔야 돼요. 특히 모서리 부분, 창문과 창문 사이의 모서리 부분 거기가 가장 곰팡이가 많이 쓸고 결로가 많이 생기는 부위예요. 돈 아끼려다가 집에 그런 게 생기면 그거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드려요. 아니 우리가 인테리어 가구 좋은 거 비싼 거 엄청 많이 사시는데 결로 생기고 단열 안 되는 집에서 뭐 TV는 100인치 엄청 좋은 거 사셔가지고 이불 쓰고 TV 볼 거냐. 이거 가장 중요하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럭셔리하게 막 호텔에 온 것처럼 다 막 세팅하셔가지고 TV 보면서 막 이렇게 여유를 즐기시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막 바람 우풍이 들어와서 막 이불을 쓰고 이렇게 있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진짜 생활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요. 곰팡이 그 기관지염에도 진짜 안 좋고 냄새도 나고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반드시 신경을 써서 하셔야 할 부분이다. 이걸 언제 해야 돼? 집 지을 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 지을 때 사실 잘 해놔야 되고요. 그게 안 됐으면 리모델링 할 때 가구나 뭐 어떤 아트월이나 뭐 이런 것만 신경 쓰지 마시고 아마 아실 거예요. 이런 게 잘 안 돼 있는 집은 육안으로 탁 티가 나요. 그 주변을 신경 써서 마무리하시면 이제 인테리어 업체들한테 의뢰해서 리모델링 혹은 그런 공사를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죠. 요 창문 주변만 하시거나 또는 요즘에 진짜 셀프로 많이 하시던데요. 온라인 찾아보시면 방법이 좀 나와 있어요. 사실 석고보드 같은 거 칼로도 잘리거든요. 네. 스티로폴도 칼로 잘려요. 그래서 조금 관심 가지시면 사실 직접 하시는 분도 저 많이 봤어요. 여쭤본 이유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런 거 가지고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이유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희 그 남편 예전에 자취하는 방에 곰팡이 너무 쓸어가 저희 이사했어요. 그것 때문에 이사했어요. 그러니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비싼 내 제품들, 내 물건들 다 상하고 삶의 퀄리티 계속 떨어지고 그럼 뭐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저는 원인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뭐 위치적인 환경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그것만 생각해서 벗어나야 된다고만 생각했는데 이런 어떤 곰팡이나 증상이 생긴다면 첫 번째는 환경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어요. 지하 공간이거나 해가 잘 안 되는 북쪽이라던가 환기가 잘 안 되는 곳이라던가 뭐 이런 영향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아마 현재 집에 시공되어 있는 것들이 꼼꼼하게 시공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단열재가 뭐 안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너무 얇은 자재 뭐 아니면 폼이나 이런 거에 꼼꼼하게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다섯 번째는 예산과 타협한 바닥재라고 할까요? 물론 이제 타협은 당연히 살면서 해야겠죠. 근데 제가 바닥재를 꼽은 이유는 살면서 절대 못 바꿉니다. 이사 가셔야 돼요. 이사 가거나 아예 이삿짐 쓰는데 짐을 맡기고 다시 바꾸지 않는 한 살면서 바닥재는 정말 바꾸기가 힘들어요. 싹 다 빼야 돼서 그런 거죠. 그렇기도 하고 먼지도 너무 많이 나요. 그리고 바닥재는 내 눈에 시야에 들어온 영역이 커요. 그래서 바닥재가 마음에 안 들기 시작하면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예쁜 가구, 아무리
아무리 예쁜 소품, 아무리 예쁜 커튼을 갖다 놔도 바닥이 내가 막 원하는 컬러가 아니거나 분위기가 안 난다 하면은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스타일링이 가장 어려운 곳이 바닥이에요. 바닥이 안 예쁜데 예쁘게 보이게 해주세요. 이게 너무나 어려워요. 사실은 살면서 바닥재를 선택하고 시공하는 일들이 많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좀 올바른 판단이나 미래를 예측하기가 참 어려운데, 예진님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고 또 많이 해주셨다 보니까 보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아, 이런 분들은 이렇게 하니까 결국에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 아니면 이거 후회하더라. 뭐 이런 경우 있어요. 예를 들면 원목마루 너무 이제 하고 싶으셨는데 예산에 초과되니까 방은 그냥 원목마루 안 하고 이제 뭐 강마루나 다른 걸로 하시고 이제 거실은 이제 원목마루로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저한테 그러셔요. 아니 그냥 추가해서 하라고 하지. 이럴 줄 알았으면 제가 그냥 추가하죠. 막 저한테 약간 나무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안타까워서. 근데 저는 알고는 있었어요. 분명히 이거 여기 퀄리티랑 이게 너무 다르잖아요. 설명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깔기 전에 잘 몰라요. 아 그냥 괜찮아요 했는데 하고 나면 저한테 오히려 왜 추가하라고 안 했냐 이러신 분도 진짜 많고요. 예산을 무조건 높여서 하라가 아니고 적어도 이거 알고 하자.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진짜 많았고, 타일을 예로 들면 타일은 요즘에는 사실 다 잘 나와서 어느 정도는 괜찮은데 아주 저가의 타일을 쓰면 타일이 배부름 현상이 있어요. 타일이 평평한 게 아니고요. 아주 살짝 뭐 이런 현상이 있어요. 그것들을 이제 쭉 나열해서 붙이다 보면 모서리 코너 부분이 잘 안 맞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말씀을 드려요. 그럴 수 있는 타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괜찮다라고 하신 다음에 맨발로도 다니고 누워도 다니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게 너무 느껴지고 만져지는 거예요. 타일 다른 걸로 할 거 그랬다 막 이러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오히려 인건비가 사실 요즘에는 되게 비싸지 자재는 아주 그렇게 차이 나지 않아도 좋은 것들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타일은 진짜 바꾸기 힘들어요. 그 진짜 이거 보시는 분들이 지금 저도 너무 새기고 있고 좀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는 게, 당연히 우리가 비싼 거 돈 많이 들면 무조건 좋은 거 하겠죠. 그치만 아니 돈이 없어서 예산이 안 되니까 그런 거지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관점이 아니고 한번 하면은 못 바꾼다 생각하고 정말 내가 원하는 걸로 평생 쓸 생각 하면서 해야겠네요. 근데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살면서 못 바꾼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오늘은 제가 살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인테리어는 웬만하면 피했으면 좋겠다 라는 몇 가지들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기준을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여러 가지 다른 종류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살면서 이거를 쉽게 바꿀 수 있는지 아니면 좀 바꾸기가 어려운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기준이 명확하게 쓸 것 같아요. 상업 공간이나 또는 뭐 한두 달 잠시 거주하는 곳에는 마음껏 하고 싶은 거를 해보셔도 사실 무관하시지만 보통은 짧게는 1, 2년 길게는 뭐 10년 이상 거주하시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선택하시면 바꾸기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으니까 미리미리 이 부분을 알고 선택하시면 아마도 올바른 선택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인테리어를 지금 새로 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한테 이 영상을 많이 퍼뜨려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